그 1억 1, 2천을 손해보면서 하는 것, 그 아픔과 또 앞으로의 그 돈 모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아픔, 그리고 팔지 못해서 계속 이자 나가면서 월세 50만 원, 60만 원에는 좀 계약할래라는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. 6억짜리 산 거를. 그럼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가라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된다. 왜냐면 저 단독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구분산 거였단 말이에요. 그렇게는 더더군다나 못 팔겠다 추후에. 그랬을 때는 좀 더 덜 아픈 게 덜 손해가 뭘까 고민했을 때는 1억 정도 손해보는 게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낫겠다. 보통 하기 쉽진 않죠, 그런 결정은. 그렇죠. 그러면 요거 3개 낙찰 받으셨는데 그거 받기 전에도 주택이 있었던 거고. 네. 그런데 대출은 잘 나왔나요?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죠. 그렇죠.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했다. 안 했지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도는 잘 완료했다라는 거네요. 근데 다 DSR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셋 다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요거는 최대 8,70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금리가 좀 비싸서 7,900에 4%대 초반 4.02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부터인가 또 금리가 선생님이 마침 또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금리가 한 0.5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죠. 낙찰 받았다는 소식과 대출 받는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또 하늘이 금리를 또 내려주는. 네. 선생님하고 제가 만난다고 하니까 비를 내려주셨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금리를 내려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걸 또 내려주실까 기대가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9,910만 원에 그러면 한 80% 되는 거네? 그렇죠. 네, 80%. 낙찰가액 80%. 낙찰가액 80%는 받을 예정인 거고 금리는 한 4% 초반이면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4% 초반에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아직 대출 이자는 나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? 23만 원, 2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원금까지 하더라도 못해도 40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선생님 월급의 2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선생님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할 때 분명히 쏠쏠한 요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이 집은 빈집이었다.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신 거고 그 채권을 허그가 인수한 거여서 원래 그 허그는 항상 잔금 내야지 번호를 알려주는데 선생님은 운 좋게 세입자 연락처를 받았다. 네. 그 연락처는 혹시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? 연락처는 어떻게 하다가 동시에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전 총무님이 전 연락처 여기 살던 세입자를 알려주셨고 건물에 거주하시는 다른 세대. 1층에 사시는 총무님이 알려주셔서 보는데 제가 그때 또 작가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면서 그분 연락처를 확인했어요. 보통 계약서가 들어있을 그쵸, 거니까 서류 열람하면.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본인은 허그로부터 돈을 다 받아서 피해본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낙찰 받고 얼마 안 돼서 2, 3일? 2, 3일 만에 바로 명도는 완료한 네. 거고 이거 뭐 허그가 볼 일은 없으니까 그쵸. 안 알려주긴 할 텐데 네. 운 좋게도 또 왔으니까 그럼 잔금은 좀 천천히 내고 저거 수리하는 거 넉넉히 수리한 다음에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. 드네요.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선생님은 신혼집 샀던 게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거기서 돈 맛을 봤어. 이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영등포에 상가 분양권을 샀다가 약간 철퇴를 맞았다. 네. 그러면 손해가 그래도 한 1천만 원? 1억 1, 2천 정도 났죠. 약간 피눈물 났다는 생각도 드네요. 그 1억 1, 2천을 손해보면서 하는 것, 그 아픔과 또 앞으로의 그 돈 모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아픔, 그리고 팔지 못해서 계속 이자 나가면서 월세 50만 원, 60만 원에는 좀 계약할래라는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. 6억짜리 산 거를. 그럼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가라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된다. 왜냐면 저 단독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구분산 거였단 말이에요. 그렇게는 더더군다나 못 팔겠다 추후에. 그랬을 때는 좀 더 덜 아픈 게 덜 손해가 뭘까 고민했을 때는 1억 정도 손해보는 게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낫겠다. 보통 하기 쉽진 않죠, 그런 결정은. 그렇죠. 나는 쉽진 않았을 것 같다. 작가님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셨죠.
그러니까 뭐 시작을 안 했다는 말에도 네. 사실 조금 공감이 되는데 내가 어쨌든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1억 이하 돈에는 내가 그래도 이런 빌라를 해봤으니까 그 돈의 크기에는 약간 무뎌진 게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 경험이 그냥 제가 가능하기는 선생님한테는 내 상한선이 정해지는 거잖아요. 그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2억짜리에서 재미를 좀 보니까 갑자기 6억짜리 하는 거는 까불었죠. 약간은 가벼웠다는 느낌도 네, 그럼요.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. 저의 약간 저의 인생 책을 봤을 때 정말로 잘못한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나침반이 돼주는 사건이에요. 맞아요. 흑역사지만 그걸 또 장점을 보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딱 정한 게 주택만, 무조건 주택만. 나랑 잘 맞는 거는 부동산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주택 쪽이 그것도 낫겠구나. 아파트만.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 탈출했네요. 엑시트 했습니다. 많은 눈물은 있었지만 그래도 늪에서 빠져나왔다. 좀 눈가가 좀 글썽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. 어쨌든 나오고 나서 그러면 내가 1억여 원의 손해를 채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. 예, 그럼요.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해서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그 6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날 저녁에 분양권 계약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도 까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되게 불안했겠죠. 분양 계약서를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엑시트하는 날까지 그 기간이 아파트 활황기여서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고 저 재개발이나 아니면 저 아파트를 분양권을 선택했으면 이거는 몇 억을 벌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확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검증이 돼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한 지역의 이제 아파트를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한 2채, 3채를 매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했네. 예, 왜냐면 확신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1년, 2년 만에 그걸 메꾸고도 남는 돈을 벌었죠.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돈을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와서 저걸 메꾸자 라고 그때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. 또 그때 아이가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둘째도 태어나는 시즌이라서 아내는 육아휴직을 해서 또 외벌이였거든요. 그때 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분양권 판 돈으로 몇 억 벌었거든요. 생활비로도 진짜 그때 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돈 생각 안 하고 이거 얼마야 고민 안 하고 20만 원? 오케이. 그렇게 보상 심리가 있어서 좀 썼고요.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심리적으로 좀 치료되는 시간이었던 그럼요. 것 같아요. 분양권도 이제 트렌드 뒤에 하는 건데 지금은 분양권이 또 안 되잖아요. 규제도 많고.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가 유튜브에 많이 떠서 그거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는 거예요? 분양권 사서 나름 팔았죠. 재미를 좀 본 거고 그러다가 경매를 또 그러다가 이렇게. 이제 이게 이제 분양권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규제 상황이 되면서 저는 다른 거를 아예 잘 모르거든요. 그럼 네. 분양권이 규제가 됐다는 게 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? 그런